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누진 안경을 맞추려고 하시던 분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누진 안경을 맞춰주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께서 누진 안경을 맞추실 때 실패하지 않는 비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분은 근용 안경, 그러니까 흔히 돋보기라고 말하는 근용 안경을 맞추러 오셨습니다. 책이 안 보이셨기 때문에. 근용 안경을 맞추려면 먼저 기초가 되는 것이 원용 안경입니다. 원용 안경 도수를 먼저 뽑아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가입도라고 하는 도수를 첨가해 줘야 됩니다. 어떤 약을 처방받을 때 여러 약을 섞어서 처방을 하잖아요. 단 하나의 약으로만 먹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도수를 처방을 할 때 원시면 원시, 난시가 있으면 난시도 넣고, 그 다음에 가까이 볼 때는 가입도라는 걸 또 넣는 거죠. 이걸 다 섞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지금 책을 보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멀리 보면서 글자를 읽으라고 하느냐, 책을 보면서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좋은 질문이시긴 한데, 먼저 기초가 되는 것은 원용 도수라는 것이죠. 원용 도수를 뽑아 보니까 플러스 025에 마이너스 075, 플러스 050에 마이너스 050이라고 하는 도수가 들어가야 되는, 원시가 약간 있었고 난시가 있었던 것이죠. 약한 원시는 좀 보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1.0이 나오지만 최상의 1.0은 당연히 아닌 것이죠. 안경을 벗었을 때 보여요, 쓰면 좀 더 선명하게 보여요, 이런 정도가 된 겁니다. 가입도라고 하는 것은 도수를 가입한다, 더해준다, 이런 뜻이죠. 영어로는 addition prescription인데, prescription이 처방약, 처방값, 처방도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해주는 addition, 더해주는 처방 도수인 것이죠. 플러스 225를 넣으니까 가까이가 잘 보인다. 그런데 자, 멀리 한번 봐보세요 했더니 가입도를 넣고 보니까 안 보여요. 책 잘 보이게 가입도를 더했으니까 책만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노안이시니까 책 보는 전용 안경이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원용 안경도 필요하십니다. 왜냐하면 약한 원시와 적당한 정도의 난시가 있으니까 눈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책 보는 게 시급하니까 책 보는 걸 맞추겠습니다 해서 책 보는 걸 만들고 있었죠. 그런 중에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누진 다초점 렌즈가 참 눈이 편하고 좋다 하는데 누진 다초점 렌즈를 맞출 수 없나요? 그러는 거예요.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이걸 한꺼번에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책을 보는 이 안경, 근용 안경은 말하자면 중학교 과정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은 뭘까요? 바로 멀리 보는 원용 안경입니다. 왜냐하면 적응하기가 좀 어려워요. 고등학교 과정은 따라가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수학이든 영어든 좀 어렵잖아요, 중학교 과정보다.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면에서 원용 안경이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책을 보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는 거니까 크게 적응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잘 보입니다. 막 이렇게 흔들지 않는 이상. 책을 볼 때, 핸드폰을 볼 때 막 흔들지 않잖아요. 원용 안경은 바닥도 봤다가 멀리도 봤다가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지럽다는 것이죠. 선생님, 이거는 중학교 과정이고 멀리 보는 원용 안경은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 마치시고 원용 안경을 맞춰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셔야 됩니다. 완전히 원용 안경이 적응이 되어서 주무실 때는 벗지만 눈 뜨면 쓰는 습관도 완전히 들었을 때, 그때 이 두 개를 합쳐야 되겠다라는, 이거 썼다 저거 썼다 불편하니까 합쳐야 되겠다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 니즈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때 대학교 과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대학교 과정이 누진 안경인 것입니다. 바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알겠다 하고 가셨습니다. 누진 안경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1비법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간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면서 밟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누진 안경 팍 쓴다고 적응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경을 썼을 때 이 코에 눌리는 거나 귀나 아프고 이 앞에 앞면에 걸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 자체도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신발을 공짜로 줘도 못 신는다지 않습니까? 갑갑하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공짜로 안경을 줘도 못 쓴다니까요.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걸 밟아 나가야 된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비법입니다. 누진 안경을 썼을 때 적응이 안 된다, 이거 돈만 버렸다, 하지 마라 라는 말이 나오는 제1의 원인이 뭐냐 하면, 안경사들이 그냥 팔려는 생각에, 매출을 올리려는 생각에 지금 고등학교 과정을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에게 대학교 과정을 들어오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원용 안경
안경에 적응이 안 된 사람은 절대 누진 안경을 쓰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계셨는데 남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자기는 바로 대학교 과정을 쓰겠다는 거예요. 제 설명을 이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신 있다. 그래서 맞춰드렸습니다. 의외로 또 잘 쓰시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는 그런데 극히 드뭅니다.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10% 뭐 5%에 해당하는 예외는 있지만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즘 기능성 안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진 안경 비슷한 겁니다. 누진 다초점 렌즈는 무한대 먼 곳도 잘 보이고 가까이도 잘 보이게 하는 거죠. 소위 기능성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 잘 보이고 컴퓨터도 잘 보이는 겁니다. 근용 안경은 40cm 거리에 책만 잘 보이게 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보려고 하면 이렇게 다가가야 돼요. 40cm. 컴퓨터가 보통 80cm, 1m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용 전용 안경으로 컴퓨터까지는 커버가 안 됩니다. 책도 보면서 컴퓨터도 볼 수 있게 서류 작성도 하고 컴퓨터도 보고 데스크에서 책상에서 원활하게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렌즈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기능성 안경이라고 합니다. 원리가 누진 안경이랑 좀 비슷하죠. 이걸 어떤 카테고리로 묶어야 될까? 누진 다초점 렌즈 카테고리로 묶어야 될까? 제가 만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비율을 생각하면서 이 기능성 안경을 중학교 과정에 넣어야 되나 대학교 과정 범주에 넣어야 되나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중학교 과정에 넣어야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눈 이거는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나눈 거잖아요. 기능성 안경은 적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서류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컴퓨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맞추고 났을 때 바로 적응이 됩니다. 근용 안경 그야말로 책만 보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원용 안경보다는 적응이 쉽다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 고급 근용 안경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용 안경이지만 컴퓨터까지 커버가 되는 고급 근용 안경. 애매모호하잖아요. 기능성 안경이라는 용어 자체가 책상용 안경, 데스크용 안경, 오피스용 안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컴퓨터까지만 커버되는 2m까지만 커버가 되는 기능성 안경이 있고 4m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 기능성 안경이 있어요. 사물을 보고 있는데 손님이 오면 손님 얼굴도 좀 보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누진 안경과 가까워지는 분위기가 들죠.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다양하게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책상용 안경, 데스크용 안경, 오피스용 안경, 중학교 과정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 자, 여러분 누진 안경을 맞추러 갔어요. 원용 안경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런데도 누진 안경을 팔려고 하는 안경사는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